샤워 배수구가 금방 막히고 베개에 떨어진 머리카락이 눈에 밟히셨나요? 빗엔 가닥이 쌓이고 검은 옷엔 먼지처럼 붙고 조명 아래 정수리와 바람에 열린 이마 라인, 드라이 후 손끝 느낌까지요. 오늘은 원인 방향을 잡고 곧 샴푸 선택과 오늘부터 바꿀 루틴을 딱 드리겠습니다. 후기가 좋은 여자 탈모 샴푸 5개를 제가 직접 써보고 제 기준으로 비교해봤습니다. 오늘은 그 비교에서 드러난 선택 기준과 결론을 압축해서 설명드릴게요. 5개를 돌려본 뒤에 남는 건 브랜드가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. 두피는 작은 자극에도 흐름이 바뀌고 그 흐름이 빠지는 느낌으로 이어지기도 하거든요. 그 흐름을 덜 흔들리게 만드는 기준이 있고요. 그 기준을 기준답게 보여주는 첫 번째가 SQ 제약 모나다 샴푸입니다. 지금부터 핵심만 쭉 풀어드릴게요. 제가 잡은 기준은 어렵지 않습니다. 매일 써도 두피가 덜 예민해지는지, 씻고 난 뒤 개운함이 오래가면서도 과하게 뽀득하지는 않은지, 그리고 모발이 힘없이 축 처지는 느낌 대신 탄탄해지는 쪽으로 관리가 이어지는지. 이 기준으로 SQ 제약 모나다 샴푸의 장점과 단점, 그리고 후기에서 반복되는 포인트를 짚고 바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이름부터 SQ 제약 모나다 샴푸. 제약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라는 점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꽤 크게 다가옵니다. 화려한 문구보다 안정성을 더 떠올리게 하고 혹시 모를 부작용 걱정이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느끼실 수 있거든요. 물론 체감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오늘 내용은 의학적 진단이 아니라는 점은 꼭 알고 갑니다. 제가 5개를 돌렸으면서 가장 진하게 느낀 건 성분의 밀도였습니다. 탈모 관리에 도움을 주는 성분의 함량이 가장 높게 느껴졌고 그만큼 관리가 되는 쪽으로 체감이 따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. 한 번에 끝나는 마법은 아니에요. 다만 샤워 후 배수구를 볼 때의 마음이 머리 말리고 손에 남는 그 느낌이 하루하루 조금씩 덜 흔들리게 잡히는 쪽으로 가는 사람은 분명히 생깁니다. 저도 그 흐름을 경험했습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이 소비자연구협회 주간 소비자 만족도 대상을 받았다는 포인트가 있습니다. 상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. 이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. 대신 이런 상은 많은 사용자가 일상에서 불편을 덜 느꼈다는 방향을 시사할 수 있어요. 관리 제품은 결국 매일 손이 가야 하고 손이 가는 제품이 남습니다. 단점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다른 샴푸에 비해 가격이 5,000원에서 10,000원 정도 더 비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결제 버튼 앞에서 한번 멈칫하게 되는 그 구간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. 내가 지금 가장 싫은 순간이 언제인가요? 배수구 앞에서 멍해지는 그 순간인가요? 검은 옷 위를 툭툭 털면서 괜히 초조해지는 그 순간인가요? 조명 아래 정수리를 확인하느라 시선을 피하는 그 순간인가요? 그 순간이 잦을수록 어떤 분들에겐 이 비용이 심리적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. 물론 모든 분에게 같은 답은 아닙니다. 여기서부터는 실제 반응이 더 현실적이죠. 쿠팡과 스마트 스토어에서 후기를 가져왔습니다. 문장을 길게 복사하지 않고 말하듯이 핵심만 짧게 묶어드릴게요. 제약회사라 믿음이 갔다. 성분이 좋다라는 말에 손이 갔다. 자극은 덜한데 거품은 잘 난다. 거품이 풍성하다. 향이 좋다. 세정력이 좋다라고 느꼈다. 유분기가 덜 생긴다. 오후에 떡지는 느낌이 줄었다. 머리카락이 탄탄한 느낌이 들고 뻣뻣함이 덜하다. 빠지는 양이 줄어든 느낌이 있고 두피와 모발이 건강하게 케어받는 느낌이다. 출산 후에 갑자기 불안했는데 관리에 도움이 된 느낌이다. 스트레스가 심한 시기에도 괜찮아서 추천한다. 원형 탈모로 예민할 때도 꾸준히 쓰겠다. 후기를 보면요, 다들 결국 같은 자리에 도착합니다. 한 방의 해결이 아니라 매일의 불안을 조금씩 덜어주는 방향. 그게 진짜 관리 제품의 언어예요. 그리고 그 언어는 두피에서 먼저 반응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따라옵니다. 그런데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. 샴푸를 바꿨는데도 여전히 불안하시다면 그 불안은 샴푸가 아니라 루틴의 빈틈에서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. 머리는 솔직합니다. 며칠만 열심히 하고 바로 결론 내리면 그 짧은 결과에 끌려다니면서 계속 방황하게 되거든요. 오늘은 그 방황을 끝내는 루틴을 잡아드리겠습니다. 탈모를 방치하면 불편이 어디서 먼저 튀어나오냐면요. 손부터입니다. 머리 감을 때 손에 남는 느낌이 커집니다. 거품 사이로 빠져나오는 가닥이 더 또렷해지고요. 배수구가 더 빨리 막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. 그리고 거울 앞에서는 조명에 배신당하죠. 정수리나 가르마가 빛을 받을수록 더 비어 보이는 느낌, 바람이 불 때 이마 라인이 더 넓어 보이는 느낌. 집에 돌아와서 베개와 옷 위에 머리카락이 자꾸 눈에 밟히면 그날 컨디션까지 같이 무너집니다. 하지만 공포만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. 왜 이런 패턴이 생기는지 원리는 생각보다 생활 쪽에 더 가깝습니다. 스트레스가 쌓이면 수면이 흔들리고 수면이 흔들리면 몸의 회복 리듬이 깨지기 쉽습니다. 두피 컨디션도 그 리듬을 같이 타요. 잠을 설치고 다음날 피곤하면 똑같이 감아도 두피가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또 하나는 씻는 방식입니다. 자극적인 세정, 남는 잔여물, 과한 열드라이. 이 조합은 두피를 쉽게 예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
너무 강하게 문지르거나 손톱으로 긁으면 작은 상처가 생길 수 있고 그 위에 잔여물이 남으면 따갑고 가렵고 붉어질 수 있어요. 열을 아주 가까이 대면 두피가 건조해지고 건조해진 두피는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. 결국 빠지는 느낌이라는 신호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죠. 물론 모든 원인이 여기 하나로 정리되진 않습니다. 그래서 루틴으로 큰 축을 잡아두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요. 머리카락은 오늘 스트레스의 결과가 오늘 빠지기도 하고 지난달의 결과가 오늘 빠지기도 합니다. 그래서 체감은 들쑥날쑥할 수 있어요. 최소한 몇 주는 같은 방식으로 유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. 오늘은 많아 보였는데 다음 주엔 덜해 보이고 그 다음 주엔 또 흔들리고 그럴 때마다 다른 방법으로 갈아타면 내 두피가 무엇에 반응하는지 영원히 모르게 됩니다. 그리고 마음이 흔들릴 때는 기록이 큰 힘이 됩니다. 오늘 배수구를 보고 놀라셨다면 그 장면을 매일 확대해서 보지 말고요. 대신 2주 간격으로 같은 조명, 같은 각도에서 정수리와 가르마 사진을 한 번만 남겨보세요. 하루의 감정은 흔들려도 흐름은 사진에 더 솔직하게 남습니다. 지금부터는 오늘부터 바로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. 딱 어렵지 않게 두피 중심으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머리 감기 전에는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적셔주세요. 뜨거운 물은 시원하지만 두피에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샴푸를 바로 두피에 쭉 짜서 문지르기보다 손바닥에서 먼저 거품을 한번 만들어주세요. 거품이 충분해야 마찰이 줄고 마찰이 줄면 두피가 덜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. 문지를 때는 손톱이 아니라 지문으로 하세요. 지문으로 두피를 천천히 움직이듯이 마치 바닥을 닦는 게 아니라 두피를 깨운다는 느낌으로요. 여기서 속도를 줄이는 게 포인트입니다. 빨리 끝내면 편할 것 같지만 오히려 빨리 끝낼수록 자극이 커질 때가 많습니다. 거품을 두피 전체에 고르게 올리고 그 상태로 잠깐 시간을 주면 세정이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분들도 있어요. 그리고 헹굼은 생각보다 길게 하셔야 합니다. 샴푸를 잘 고르는 것만큼 남지 않게 씻어내는 게 중요합니다. 귀 뒤, 목덜미, 정수리 뒤쪽 이 세 군데에 잔여물이 남기 쉽습니다. 물이 머리카락만 타고 흐르지 않게 두피 쪽으로 물기를 만들어서 헹궈주세요. 이게 유분기와 떡짐, 가려움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. 트리트먼트나 컨디셔너를 쓰신다면 두피에 바르기보다 모발 끝 위주로 가볍게 하세요. 두피에 남는 잔여물이 늘면 예민함이 올라오는 분들이 있습니다. 반대로 모발 끝은 보호가 필요해서요. 두피는 가볍게, 모발은 부드럽게. 이 균형이 장기적으로 편해집니다. 드라이는 절대 대충 끝내지 마세요. 모발은 적당히 말려도 되지만 두피는 완전 건조가 목표입니다. 두피가 젖어 있으면 예민함이 올라오는 분들이 있고 그게 다음날 컨디션까지 끌고 갈 수 있습니다. 다만 과열은 피하셔야 합니다. 뜨거운 바람을 아주 가까이 대면 두피가 더 건조해질 수 있으니까요. 거리를 조금 두고 계속 한 지점만 쏘지 말고 바람을 움직여주세요. 손으로 두피를 만져봤을 때 차갑고 축축한 느낌이 사라질 때까지가 기준입니다. 생활 습관은 무조건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. 단백질은 머리카락의 재료에 가깝고 영양과 수분은 그 재료를 운반하는 환경에 가깝습니다. 한 끼를 완벽하게 바꾸기 어렵다면 하루에 단백질 한 번 더, 물 한 컵 더, 이 정도만 시작하셔도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수면은 특히요. 잠이 깊어지는 날이 늘어나면 두피가 덜 예민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. 스트레스 관리는 운동이든 산책이든 짧아도 매일이 이깁니다. 한 번의 대단한 결심보다 작은 반복이 더 강합니다. 스타일링 제품을 쓰시는 분들은 잔여물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. 왁스나 스프레이를 쓰셨다면 그날은 헹굼을 더 길게 가져가세요. 그리고 빗도요. 빗에 남은 잔여물과 피지가 다시 두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. 주기적으로 세척해서 말려두시면 의외로 두피가 편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. 모자도 마찬가지입니다. 모자는 멋이지만 땀과 피지가 쌓이면 두피가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. 자주 빨거나 안쪽을 닦아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. 베개 커버는 두피가 매일 닿는 무대라서 생각보다 컨디션에 영향을 줍니다. 최소 주 1회는 바꿔주시면 좋고 머리가 유독 기름지게 느껴지는 시기엔 더 자주 바꿔주세요. 염색과 펌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두피가 보내는 신호에 더 민감해지셔야 합니다. 예쁘게 변신한 날 두피는 조용히 지쳤을 수 있거든요. 간격을 조금만 늘려도 두피가 숨을 돌릴 시간이 생깁니다. 뜨거운 고데기도 마찬가지예요. 모발은 모양이 잡히지만 두피는 열에 예민해질 수 있으니까요.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. 빠지는 양이 갑자기 확 늘었다, 두피가 아프다, 진물이 난다, 만지기만 해도 따갑다. 이런 신호가 있다면 혼자만의 루틴으로 버티기보다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. 피부과나 두피 전문 상담을 통해 원인을 확인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일 때가 많습니다.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의학적 진단이 아니라 생활 관리의 방향이고 체감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마음을 하나만 잡아드릴게요. 두피 관리는 속도전이 아니라 리듬전입니다.
오늘 샴푸를 바꾸고, 내일 배수구를 보고, 모레 베개를 보고, 일주일 뒤 빛을 보세요. 그 사이에 미지근한 물, 충분한 거품, 지문 마사지, 긴 헹굼, 두피 완전 건조. 이 5가지가 꾸준히 쌓이면 불안의 볼륨이 줄어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. 당장 오늘 밤부터 해보세요. 거울 아래 조명에 겁먹는 대신 루틴을 켜는 쪽으로요. SQ제약 모나다 샴푸가 그 스위치가 될 수도 있고, 그 스위치를 살리는 건 결국 여러분의 손끝입니다. 오늘은 손끝을 바꾸는 날로 만들어 보시죠.